사도광산 얘기하다 보면 열이 이게 혈압이 올라가서 그러는데 뭐 내가 여러분들 혈압 올려드릴 생각은 없어요. 그러는데 참으로 슬픈 일이죠. 아니 외교부가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저 강제동원 표현 빠지는 거에 몰랐다는 건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 독도 문제라든가, 또 산업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첩첩히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의 이제 정신과 역사가 수탈당하고 있다. 그 8.15 광복절 앞두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8월이니까요. 근데 그 부분도 논란이 되더라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반일 종족주의의 공저자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가 취임을 해서 이분 어떤 분입니까? 그 책은 저도 봤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뉴라이트의 출발점이고 새로운 이데올로기고 일본의 이제 극우 보수의 논리를 거의 이제 한국화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꿈은 1905년 체제예요. 그 을사늑약이 있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아시아 지도국으로 부상하던 그 질서가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조선 식민화의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그 역사가 가장 평화롭고 이상적 질서라고 이분들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일본 우익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닥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미일 안보 협력입니다. 지금 올해 일본의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를 통합관할하는 합동군 사령부가 창설됩니다. 이게 이제 드디어 전투사령부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본은 전쟁 못하는 나라인데 이젠 전투지휘부가 생기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예요. 그리고 주일미군이 재편되고 주한미군하고 통합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약간 조직적, 행정적 시간이 소요되니까 일단 한국의 유엔사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유엔사에 지금 일본, 독일 다 들어올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안보기구로 바뀌어요. 이 유엔사가 그 정전협정 관할기구로 알고 있었는데 그 성격을 완전히 넘어서요. 그래 여기가 뭐 하는 사령부냐?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에 개입하는 사령부예요. 이 사령부가. 그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본에서는 올해 합동군 사령부가 창설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덤 엣지 훈련이라고 한번 했는데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 한미일 삼국의 지휘 통제 시스템의 시스템적 통합. 요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시스템적 통합이라면 병렬적으로 통합하는 걸 텐데 그 통합이 가능한가요? 뭐 지휘 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시스템의 통합은 북한이나 중국에서 미사일을 쏴. 그러면 한미일이 같은 화면에 같은 데이터를 같은 시간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호 체계가 다르면은 나는 이렇게 봤는데 너는 왜 그래? 그러다 보면 상황 끝나거든.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같은 시간에 봐야 된다. 이걸 군사 용어로 COP라 그래. Common Operation Picture라 그래가지고 저기 그 공통 작전 상황도를 다 같이 이게 시스템적 통합인데 그 다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뭐죠? 공동의 교정 규칙을 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각국의 이익이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합하는데 이익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초를 다투는 작전에 단일 지휘관이 지휘해야 된다. 다 입장이 다르면 어떻게 작전이 되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극동군 사령부 창설안이 그래 나오는 거고 지금은 그 아도기에는 유엔군 사령관이 대신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사이에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걸로 하면 유엔군 사령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남중국해나 대만 문제까지 연관이 되면 우리가 전쟁에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의 그런 문제를 정하는 안보 전략 문서를 올해 11월에 한미일 공동 안보 문서를 발간하겠다는 거죠. 이걸 올해 3월에 합의를 해준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사도광산 문제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나올 땐 이러면 어떡하느냐. 이것까지도 문서에 다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한미일 삼국의 안보 협력을 저해하는 걸림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 협력보다 더 중요한 게 문화와 인적인 통합인데
여기에 그 강제징용 역사 문제가 걸림돌이 있으면 지우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나토가 운영되는 방식이에요. 국가 간의 역사 문제나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해결해요. 그래야 안보 협력이 잘 된다고 보는 사상인데 이걸 나토식 교리에 의해서 나토식 상호 운용성의 교리라 그래요. 상호 운용성, 인터오퍼라빌리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방식으로 지금 한일 관계가 조율되는 거니까 여기는 사도광산 문제, 독도 문제 이런 건 우리는 독립적이고 역사적인 사안이라고 보는데 정권은 뭐냐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주변화된다는 거예요. 안보 협력에 저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화되기 때문에 지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가 외교 문제화되면 안 된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위안부 문제,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문제 이런 것들이 외교적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그러면 지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나토식 그 집단 안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거. 그리고 안보 전략 문서가 올해 말에 나오면 거기에는 공동의 적이 표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선은 집단 동맹을 하려면은 공동의 적이 있어야 돼. 이 문제는 문서로 해결하고 둘째 군사기술적 시스템이 통합돼야 돼. 이게 한미일 훈련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화와 인적 교류인데 거기에 그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문제. 주변화한다. 그래서 역사 문제의 주변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뭘 강요하냐면은 어떤 정신사와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하고 굴복하는 과정을 비용으로 감수를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새로운 역사 수탈의 시작이자 이 논리가 바로 1905년에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던 1905년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때 독도가 1905년에 일본 영토로 편입되거든. 자기네가 영토를 밥을 바꿔가지고 그 질서가 1905년 질서라는 거죠.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하지만 무서운 지점이 역사 문제가 주변화되는 그 상황은요. 이걸 겪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세대는 분노하지만 또 그 밑에 저 밑에 세대는 아예 무관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냥 아예 정말 이것조차 체감이 안 되는 그걸 자연스럽게 그냥 별 문제 없나 보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게 바로 10년 전에 보수 정권에서 불가능했던 일이 그러니까요. 지금 가능해진 이유가 바로 어떤 새로운 세대 등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대는 이런 거 관심 없다. 실리를 좋아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성세대가 해야 될 책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 하나의 어떤 그 역사적인 맥락을 일깨워주고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정신의 수탈 더 나가서는 국익의 포기로 연결이 된다는 거. 또 한쪽에서 그런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왜 비용을 생각 안 하냐. 한쪽이 친해지면 한쪽은 멀어지는 거다. 이런 부분들을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실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그 지점도 사실 우리로선 실익이 없는 게 새로운 적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나 어떤 적이 탄생할지 모르지만 공동의 적이 등장을 할 테니까. 이번에 블랙 요원 사건이 이제 중국하고 결별하게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한국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우리의 간첩으로 보냈다고? 그래서 중국에서 간첩 활동했다고? 이거 이제 응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날 얘기. 그렇게 쌓아왔던 지난 그 외교의 파트너들이 이제는 어떻게 뭐 한국, 미국, 일본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공동의 적을 설정했어? 그럼 이제 우리랑은 굿바이 해야겠네라는 그런 어떤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얻는 것은 그럼 실익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주변 문제로 그냥 다 치부해버리고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남느냐. 그러니까 신세대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세대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나라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한평생 살아온 우리 정신적 가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 보수도 거기에는 우리가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나라 없는 백성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적어도 정신적 영역에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서름이
지금 우리한테는 큰 문제냐. 이런데 이런 게 저런 저 이진숙 뭐 저 지금도 나오지만은 저런 아류들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권력을 통째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난 이거 기성세대 우리 세대 책임이라고 봐. 이런 상황을 허용한 거는 이거는 앞으로 회복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예. 그러니까 참 이런 걸 그냥 우리는 윤석열 욕만 하고 있으면 방송도 되고 정치가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거 갖고 안 돼. 문제는 더 심각해 지금.